네, 반등이 나오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이 또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네, 포트는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포트폴리오 플러스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3주 만에 뵙습니다. 이번 주 포트를 또 만들어 볼 텐데 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 이번 주에 집중하고 계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섹터에는요. 은행을 가지고 오셨고요. 회피는 신규 상장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회피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신규 상장주 최근에 좀 새롭게 상장되는 주식이 많은데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에 가지고 오신 이유 좀 들어볼게요. 나쁘지는 않은데 네. 얼만큼 수익이 나셨을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다소 할 거 없을 때 신규 상장주라든지 혹은 지수가 좀 지지부진할 때 이쪽으로 매기가 최근에 쏠린 것도 맞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시장의 회피 전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좀 빠질 것 같을 때 혹은 어려울 때라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잠깐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다가 그 안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만약에 며칠 동안 되면은 그 종목들을 추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10% 지금 빠집니다. 수급이 들어올 때만 매매를 잠깐 하고 끝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신규 상장은 조금 다소 좀 천천히 하시면 어떨까? 언제 하시는 거냐면은 최소 3달 정도 후에 그리고 차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조선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신규 상장된 조선주 안에서 밸류를 보고 거기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은 다소 내 포트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움직이는 건 내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저 현장에서 봤을 때 많이 실패하시는 분들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회피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는 좀 회피를 하는 게 좋겠다. 사실 지금 투자를 해볼 만한 섹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신규 상장주보다는 다른 섹터를 보자라는 관점이신 것 같은데 은행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사실 증권, 은행, 금융 최근에 정책 모멘텀이 부재했다라는 분석 속에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일단 말씀하신 그런 지금이죠. 지주사라든지 금융 쪽 이런 섹터들이 정책 모멘텀에 대한 약간 모멘텀이 좀 부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발해왔던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거가 시장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상태까지 이해를 하는데 그 종목들 한번 차트 보셨습니까? 안 깨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증권주는 저희 2, 3주 전에서 계속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부러 좀 뺐고요. 은행 섹터 같은 경우 저희가 PB들이 항상 10월 달, 11월 달에 시장 안 좋을 때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어떤 거 후회할 것 같으세요? 은행주 편입할 거라고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문가분들이라는 자분들이 다소 빠른 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면은 시장이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배당주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배당주가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찬바람 불 때 샀으면 또 물려 있습니다. 올라왔을 때. 차라리 지금처럼 다소 지금 저희 찬바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너무 더운데 좀 다소 시원해지기 직전에 은행주를 일부 편입을 해놓으신다면 하반기 그리고 은행주가 보시면 배당 성향 높이는 거라 이런 거는 가장 잘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대부분 보실 텐데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대주주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우호적으로 풀리게 된다면은 아마 이런 쪽 섹터부터 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포트폴리오 편입 전략으로 은행 섹터를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거를 기회로 삼아보자. 은행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대주주와 같은 이런 조건들이 이제 우호적으로 변하면 또 한 번의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세워주시면서 은행주 오늘 집중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포트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각각의 비중은 어떻게 가지고 오셨을까요? 골고루 20% 비중 태웠고요. 조선과 증권, 은행, 방산 그리고 엔터입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 텐데 오늘 좀 오랜만에 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전까지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질문은 매일같이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원전을 안 넣은 이유부터 말씀드릴까요? 좋아요. 원전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다소 올라서 최근에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하고 들고 있으면 괜찮다. 하지만 지금 신규로 포트를 편입을 한다면은 다소 밑에서 올라온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죠.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기 반등이 때문에요. 나왔죠. 바로 네. 밑에서는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요. 저희 포트폴리오 플러스 시간 같은 경우는 적어도 건전한 포트를 꾸리기 위한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천천히 방송을 하루 이틀 늦게 보시더라도 좀 천천히 들어있을 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오늘 좀 다소 보수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조선주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고민을 할 때는 대부분 2주 전에 조선주 올랐을 때 네. 정상회담 하면 세론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올랐습니까? 일부 오른 거 빼는 거 오른 게 없어요. 그러면 다소 빠져있는 기자재도 좋고 엔진도 좋고 모두 좋고요. 빠져있는 거 위주로 내가 조금 조선주를 편입을 해보는 것도 지금은 위치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중이고 뭐 증권은 다 말씀드려서 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터 잠깐 말씀드릴 싶은데 엔터는 기존에 편입을 했었어야 됐죠. 편입을 하고 지금 들고 있는 중이긴 한데 보시면은 엔터도 최 다소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시장이 오늘 어땠어요? 다 빠진다고 오늘 하루만 잘 버티자, 잭슨을 잘 버티자 라고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선물이 다소 뜬금포로 들어오면서 그런데 지금 오늘 엔터 어떻습니까? 빠지죠?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왜 빠집니까? 수익 났으니까는. 지금 순환매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포트를 안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5섹터를 찍어드리긴 했지만 이 안에서도 네. 빠질 때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소 지겨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 지금 들어서 특히 더 이렇게 해야지 덜 터진다. 일단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선과 증권, 은행, 방산 그리고 엔터까지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좀 특징적인 게 현금 비중이 40%까지 좀 올리셨네요. 일단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잭슨홀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는 것도 다소 부담이 있고요. 그렇죠. 오늘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는 게 다소 좀 단기성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 지난주에 시장 어려울 때 7,000원 한 번에 빡 들어왔다가 또 계속 판 것도 아마 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수급이 어떤 수급일지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 기대감도 있고 다 우리 압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일정 보시면은 PC 있어요. 금요일 날. 근데 PC 보시면은 우리 지난주에 PPI 깨진 거 보셨죠? PPI 깨진 거에 많은 물가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PC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을 다소도 높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좀 잘 보면서 있다가 빠질 때, 그 빠지려면 네. 현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40% 현금 비중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 40%로 설정해 주셨고요. 조선주 말씀해 주셨는데 조선주 안에서도 종목별로 네.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 종목 봐야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오지 않은 거요. 네. 오지 않은 것 중에서도 실적 괜찮은 거. 그건 미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포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을 좀 보면은 이게 영업이 한 890억 정도 나왔어요. 그 컨센서스 일부 상회인데 막상 영업이 그 매출액단은 살짝 슬로우했고요. 이익이 좀 잘 나왔는데 그 이유가 보면은 이게 그 사업 다각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됐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 부분 되게 조선주를 봤을 때 작년, 재작년 수주한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거 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2분기가 적당히 잘 나온 이유는 PC선입니다. PC선이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유지하면서 높게 나왔다 이런 건데 지금 2분기 PC선 수주 비중보다 제 레포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3분기가 PC선 수주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2분기보다 3분기가 안 꺾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은 3분기를 추정하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수주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돼 가지고 우리가 3분기 이익으로 꽂힌다는 것까지도 다 우리가 조선주 보면서 알고 계셨을 텐데 실적 좋은 걸 들어가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기다리는 LNG 벙커링선 아지 네. 않습니까? 벙커링선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이미 2년치 이상의 그 안정적인 일감 수준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올해보다는 다소 내년 정도 이익에 좀 더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소 위치상으로 봤을 때 미포도 오르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횡보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정도부터라면 모아 가셔도 향후 LNG선에 대한 기대감 미국에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3분기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 한번 천천히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미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LNG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조선주 안에서 아직 덜 올랐다,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전략과 함께 HD 현대 미포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가지고 오신 섹터 말고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화장품 섹터 말씀드리고 화장품. 싶은데 부러졌잖아요. 네. 부러졌는데 지금 돌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됩니다.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부러뜨리기 위해서 나 힘들게 했는데 기관들 보면 이제 사고 있죠. 네.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이익이 꺾일 때 한 2주 전부터 우리가 세론이라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우리가 해봐야 될 섹터는 여전하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런데 언제가 해야 될 것이냐인데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할 때요. 그러니까 10월 정도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 왜냐하면 그때도 이익이 올라오고 있느냐를 퓨리뷰 통해서 지금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확인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단기 낙폭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리바운딩을 보는 구간입니다. 지금 몇몇 종목들이 레포트화 되면서 하나 둘씩 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네. 그래서 한국콜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콜만. 예, 지금 다른 종목들도 지금 코스맥스도 미리 돌렸고요. 돌리는 거 몇 개 있어요. 그런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OEM, ODM사잖아요. 지금 레포트 열어보시면은 산업 레포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OEM, ODM사보다는 완전 하는 브랜드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브랜드사는 안 빠졌어요. 그렇죠. 좋았기 때문에 안 빠진 것과 나빴기 전에 빠진 거를 어떻게 선택할까? 좋은 거가 더 가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실적 발표 시즌에 더 좋아지는 걸 확인할 때 더 가는 거고, 빠진 것 같을 경우는 이미 기대감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큼 돌릴지. 그런데 기대감, 한국콜마의 기대감은 2분기 전에 뭐였냐면 이거 해외 기대감. 근데 중국이랑 미국이 많이 슬로우해졌습니다. 그러면 미국 이공장 가동에 따른 기대감이 언제 형성될지 모르지만 일단 밑에 건에 놀고 횡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살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단기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화장품 ODM, OEM 업체죠. 한국콜마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레포트를 잘 구상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 흐름을 봐야 될 텐데 앞서서 살짝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 발언이 나오고요. 다음 주에는 뭐 한미 정상회담, 또 실적단에서는 AI 중심에는 엔비디아 실적까지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켜봐야 돼요? 파월 의장을 네. 입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 좀 빅컷 기대감 얘기하면서 좀 네. 그때 좋았고 그 전에 기억은 잭슨홀이 제 좋았던 게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아마도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어제까지 조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려 여러 자료를 읽어봤더니 이런 표현이 좀 기억이 나. 파코. 우리 타코가 아니고 파코에 이어서 파코. 파코도 나왔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뭔가의 그런 압박 때문에 일단 파월이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게 시장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파월의 패턴은 그렇지 않았던 게 맞겠죠. 우리는 지금 시장을 볼 때 오늘 올라서 와 환호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기분 안 좋았던 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2주 동안 보시면은 우리 시장을 흔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을 올리게 했던 부분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관련한 긍정적인 흐름이 시장을 올렸고요. 네. 미국이 빠질 때는 같이 더 빠졌어요. 그러면 미국이 회복했냐? 아니고 다음 주 엔비디아 봐야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다소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봤더니 3,100은 지지했어요. 그런데 언제 들어와요?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감이 들어오는 거. 오늘 아니죠. 많이 빠질 때 자신감이 들어옵니다. 밑에 꼬리 단 거 다 보이시잖아요. 이틀 전에.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3,300을 넘어서 가려면은 여러 가지 국내만의 이벤트를 소화해야 되는 것까지도 시장 참여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빠지는 건 아쉬우니까 빠질 때만 내가 주식을 사야겠다.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종목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섹터 여러 개 나열해 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좀 봐줘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파월 관련 얘기도 좀 드렸는데 만약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파월이 매파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소 좀 시장 친화적으로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파코를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이오 매매해야 되겠죠. 성장주 매매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밤 파월의 어떤 스탠스 변화에 따라서 계속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오늘 시장 보고 오늘 이거 들어간다 이거죠. 어제까지 전력 기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땠습니까? 관세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다소 좀 당황스럽습니다.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황스러운 시장에서는 현금 보유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다음 주 엔비디아까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조금 강조시켜드려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을 대응할 만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